이런 거지 같은 동네에서 누가 사 먹냐? 공짜로 줘도 안 먹겠네. 친정엄마 앞치마를 제 얼굴에 집어던지며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엄마가 두르셨던 얼룩지고 낡은 그 앞치마를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저를 키워주신 우리 엄마를 거지 취급하는 그 말에 아이고, 저는 마지막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몰랐어요. 자기가 떵떵거리며 사는 그 7억짜리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딱 한 사람의 이름만 있다는 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시어머니 휴대폰엔 제 부재중 전화 50통이 찍혔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시원하게 매장시킨 반찬가게 사장 며느리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평생을 시장통 골목에서 반찬가게 하나로 저를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내주신 분이었죠. 저는 다니던 중견기업에 사직서를 내고 엄마의 손때가 묻은 그 가게를 온전히 물려받았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골목엔 비린내가 배어 있었지만 엄마의 비법 레시피와 30년 단골들이 남긴 신뢰는 그 어떤 프랜차이즈도 흉내낼 수 없는 자산이었어요. 새벽 4시에 수산시장을 돌고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떼오고 하루 16시간을 불 앞에 서 있어도 통장 잔고가 매일 불어나는 걸 보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죠. 세아가, 너 아직도 그 시장통에서 앞치마 두르고 있는 거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방금 가게에서 돌아와 손도 씻지 못한 채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아들 밥이 걱정돼서 왔지. 그리고 얘 부탁인데 부녀의 사람들 만나면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며느리가 시장 바닥에서 김치 담근다고 하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니? 시어머니가 손톱 다듬던 줄을 탁자 위에 툭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일 안 해요, 어머님. 부끄러운 일이지. 그럼 자랑거리니?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까지 시장에서 반찬 팔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냥 대기업 다니다가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하려고 쉬는 거라고 해두라니까.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가게에서 가져온 반찬통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어휴, 이게 무슨 냄새야? 시장 냄새가 온 집안에 배겠다. 이런 걸 왜 집에까지 들고 와서 뒀니? 시어머니가 반찬통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고 코를 틀어막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다시 닫아드렸습니다. 어머님 드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갈치조림하고 명란젓. 됐다 얘. 나는 백화점 지하 가서 사 먹을란다. 아, 그리고 저기 안방에 놓은 안마의자 있잖니. 그거 우리 집으로 옮겨야겠다. 요새 허리가 영 아파서. 어머님, 그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안 됐긴 뭐가 안 됐어. 우리 아들이 사줬으면 어미 것이지. 예, 넌 참 인정머리가 없다. 시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마의자 결제 문자는 제 명의로 등록된 카드로 찍혔었죠. 가격은 78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반쯤 풀어 헤치고 얼굴엔 하루의 피곤이 짙게 배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 여보, 밥은? 남편이 구두를 벗으며 대뜸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막 들어와서 씻고 있었어. 배고파? 당연히 배고프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어머니, 저 왔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반색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가게에서 남은 반찬으로 저녁상을 차리려던 참이었죠. 아들, 이번 달에 특별 보너스 나왔다며? 엄마 용돈 좀 두둑이 챙겨줘.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안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에이, 엄마도 참. 회사에서 이번에 실적이 좋아서 임원들이 나 콕 집어서 챙겨주더라고. 걱정 마.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어깨에 힘을 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도마 위에 놓인 물을 썰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남편이 이번 달에 받은 월급은 새우 320만 원이었습니다. 어제 남편의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간 생활비는 200만 원이었고요. 그 돈은 물론 제 반찬가게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체자 이름은 남편 이름으로 바꿔놓은 채로요.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헤집으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 김치 시장에서 만든 거지? 어쩐지 손맛이 없더라. 어머님, 그거 제가 오늘 새벽에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 손맛이 없다는 거야. 우리 친정어머니는 김치 하나를 담가도 손이 참 야무지셨는데 말이야. 사도는 뭐 시장에서 파는 김치가 다 그렇지.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툭 내려놓으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아들, 너 이렇게 시장 반찬만 먹고 살아도 괜찮겠니? 엄마가 반찬 좀 해다 줄까? 엄마는 여보가 열심히 해주는데 뭘 그래.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밥을 크게 한 숟갈 떴습니다. 저는 국을 뜨던 국자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말대꾸를 하기엔 하루가 너무 길었고 새벽에 다시 시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섰습니다. 예, 나갈란다. 아들, 차 좀 빼놔라. 저기 안마의자하고 화장품 세트 트렁크에 실어야 하니까. 알았어, 엄마. 남편이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를 따라가며 저를 힐끗 돌아봤습니다. 새아가 다음 주에 부녀회 모임 있는데 회비 좀 넣어라. 회장 체면이 있지. 내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니? 얼마요, 어머님? 뭐 5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니? 우리 아들 카드로 넣어놓으라니까. 시어머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안마의자를 낑낑거리며 옮기고 있었죠. 저는 식탁에 홀로 앉아 반쯤 남은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어놓았어요. 그 앞치마는 친정엄마가 마지막까지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누런 얼룩이 물들었고 끈은 몇 번이나 다시 꿰맸지만 저는 그걸 새 것으로 바꾸지 않았죠. 엄마 냄새가 남아있어서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업자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루 매출만 48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달 순수익은 4,200만 원을 넘겼고요. 남편이 자기 카드처럼 들고 다니는 그 카드는 사실 제 이름 석자로 발급된 법인 카드였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기 능력인 양 꺼내 들었어요. 주방 이모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내일 새벽갈치 도매 시세 좀 확인해 봤는데요. 지난주보다 15% 싸게 나왔어요. 물량 넉넉히 잡아둘까요?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이모님, 넉넉히 잡아주세요. 주말 예약 주문이 많아서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남편이 안마의자를 다 실었는지 현관문 여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남편이 손을 털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더라. 여보 잘했어. 뭘 잘해? 안마의자 말이야. 어머니가 요즘 허리 아프시다잖아. 남편이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여보, 근데 다음 달에 나 골프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회사 임원들이랑 라운딩 나가는데 내 클럽이 너무 후졌더라고. 골프채가 얼마인데? 뭐, 풀세트로 하면 한 500만 원? 좋은 걸로 하면 800만 원 정도. 남편이 맥주를 꿀꺽 삼키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 팔걸이에 팔꿈치를 대고 남편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남편의 얼굴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걸 요구한다는 표정이었죠. 알았어. 카드 긁어. 역시 우리 여보밖에 없어. 참, 어머니가 다음 주에 부녀의 회비 넣어달라시던데 그것도 좀 부탁해. 남편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한참 쳐다봤죠. 남편은 자기가 뱉은 말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엔 하루의 피로가 짙게 얹혀 있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친정엄마가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 남겨두신 개인 통장이었어요. 엄마, 나 오늘도 잘 참았어. 거울 속의 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가게를 지역 배달 앱 1위로 만드는 게 지금 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든 저는 엄마가 남긴 이 가게를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찬 브랜드로 키워낼 생각이었죠. 언젠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손을 물어뜯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날이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 시끄럽게 흘러나왔죠. 저는 통장을 서랍에 다시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40분이었죠. 새벽 3시 반이면 다시 시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 내일 팔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잡는 순간 손에 익은 그 감촉이 마치 엄마의 손을 잡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기별로 세무사 사무실에 들르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가게 매출이 커지면서 세금 문제도 복잡해졌기 때문에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자산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세무사가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어놓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자금 흐름 좀 같이 보실까요? 네, 사장님. 부탁드려요. 세무사가 종이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6개월 동안 사장님 계좌에서 시댁 쪽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총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다 증빙 없이 나간 돈이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3,800만 원이요? 저는 서류를 손으로 끌어당겨 숫자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나가던 생활비, 명품 가방, 안마의자, 백화점 상품권, 부녀의 회비, 시어머니 칠순 준비금, 숫자들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이 돈 남편분이 관리하시는 겁니까? 세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다 알고 나간 돈이에요. 그러시면 앞으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사장님 개인 자산에도 무리가 갑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오르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숫자를 눈으로 직접 본 순간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현실이 몸으로 밀려왔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식탁에 마주 앉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어머님한테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뭘 사실대로? 아파트 명의 말이야. 그 집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하나 올라가 있는 거 어머님도 아셔야 하잖아. 매달 나가는 생활비도 다 내 가게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거.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물병 뚜껑을 열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죠.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벌써 3년째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어머니가 아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하는 소리야? 어머니 쓰러지셔. 진짜로 쓰러지신다고. 남편이 물병을 식탁에 쿵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안 했으면 이런 상황도 안 왔어. 거짓말이라니. 나는 그냥 어머니 기 살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야. 평생 고생만 하신 분한테 아들이 집 한 채 사드렸다고 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건데? 그 집을 산 사람이 당신이 아니잖아. 나야 나.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다가 이내 다시 뻔뻔하게 굳어졌어요. 여보, 그거 굳이 어머니가 알아야 하는 문제야? 어차피 우리 부부 돈이 그 돈이고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지금 이 밤에 이러는 건데? 우리 부부 돈? 여보, 그 돈이 언제부터 우리 부부 돈이었어? 그건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번 돈이야. 장모님 얘기를 여기서 왜 꺼내?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고 싶은 거야? 늙은 노인네를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내가 언제 어머님을 길바닥에 나앉게 한다고 했어? 사실을 말씀드리자는 거지. 사실을 말하는 게 그거야. 어머니 자존심 다 짓밟는 거잖아. 나는 못해. 절대 못해. 남편이 손을 휘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손을 꽉 끌어쥐었어요. 여보,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나 진짜 지쳤어. 지치긴 뭐가 지쳐? 당신은 그냥 가게 나가서 돈 벌면 되고 나는 어머니 잘 모시면 되는 거잖아.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그 돈 당신이 벌어오는 거 아니잖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당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기나 해? 밖에서 남자가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당신 월급으로 이 집이 굴러가? 당신 월급으로 어머님 명품 사드리고 부녀의 회비 내드리고 안마의자 사드릴 수 있어? 이 여자가 진짜. 남편이 주먹으로 식탁을 쿵 내리쳤습니다. 물병이 넘어지면서 물이 흘렀지만 남편은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 진짜 독한 여자야. 늙은 시어머니 하나 편하게 못 모시게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편하게 못 모신다고? 여보, 나 지난 3년 동안 어머님한테 얼마 보내드렸는지 알아? 3,800만 원이야. 3,800만 원. 그래서 뭐? 그거 다 우리 어머니 위한 돈이었잖아. 남편이 뒷걸음질을 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됐어. 나 오늘 얘기 그만하고 자러 갈래.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홀로 남아 흘러내린 물을 손으로 닦았어요. 휴지가 손끝에서 축축하게 젖어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시장 나가고 하루 종일 가게에 있다가 밤늦게 들어와 씻고 잤어요. 남편도 저를 피했습니다. 서로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낯선 사람처럼 지나쳤죠.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 저는 시장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률 상담이라고 적힌 간판을 보고 무작정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기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이혼 문제도 될 수 있고 재산 문제도 될 수 있고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앉으시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아파트명에 매달 나가는 생활비, 남편의 거짓말, 시어머니의 태도, 법인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전부요. 변호사는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자금이 어디서 어디로 흘렀는지, 사장님 명의로 된 자산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남편분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거요? 네. 특히 남편분이 회사에서 법인 카드처럼 쓰신 게 있다면 그건 회사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변호사가 볼펜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을 결심하신 게 아니시라도 일단 사장님 자산은 확실하게 지켜놓으셔야 해요. 등기부등본,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통화 녹음 있으면 녹음까지 다 백업해 두세요. 클라우드에 이중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실 때 언제든 오세요. 오늘 상담은 그냥 편하게 하신 걸로 하시고요. 변호사가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죠.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게 얼마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어디야? 가게 정리하고 들어가는 길. 내가 저녁에 좀 일찍 들어갈게. 얘기 좀 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식탁 위에 백화점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돌아봤어요. 여보, 이거 당신 주려고 샀어. 요즘 내가 좀 무심했던 것 같아서. 뭔데? 열어봐. 명품 스카프야. 당신이 예전에 갖고 싶다고 했던 브랜드.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쇼핑백을 저에게 밀었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열지 않고 그대로 식탁 위에 놓아뒀어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였죠. 결제 금액 87만 원. 카드 번호 뒷자리는 제 명의로 된 가족 카드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뭐야?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그대로 식탁 위에 놔둔 채 안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아 클라우드 앱을 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카드 결제 문자, 통장 이체 내역,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남편과의 대화 녹음. 저는 그걸 전부 새 폴더를 만들어 이중으로 저장해 두었어요. 폴더 이름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엄마의 유산. 지난달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잡혔습니다. 시어머니는 2달 전부터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잔치 얘기를 꺼냈어요. 세아가, 내 칠순 말이야. 아무래도 그 5성급 호텔 뷔페 연회장으로 잡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그 호텔 대관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만만치 않으면 얼마나 만만치 않겠어?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깟 잔치 하나 못 해주겠니? 예, 내 친구들이 다 그 호텔에서 칠순 잔치했다니까. 시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동창 정여사네 딸은 며느리가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도 해줬다는데, 예,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체면치레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알아볼게요.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5성급 호텔 연회장 대관료에 뷔페 식대, 화환, 답례품,
시어머니 의상까지 합치면 대략 2,200만 원이 넘는 견적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예약과 선결제를 마쳤습니다. 어차피 제 카드에서 나갈 돈이었으니까요. 잔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시장에 나가 하루 물량을 빼놓고 오후 늦게야 가게를 정리하고 호텔로 향했어요. 가게 일이 밀려 있어서 정장으로 갈아입을 시간도 겨우 냈죠.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얘, 왜 이렇게 늦었어? 다들 자리에 앉아 계신다니까. 시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결제해드린 명품으로 치장한 채였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엔 시계, 옷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맞춘 정장이었죠. 동창들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회사에서 크게 한몫 챙겼거든. 그래서 엄마 칠순 제대로 해준다고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야. 어머, 아들이 그렇게 능력이 좋으셔? 능력이야 뭐 원래 좀 있는 애였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뭐든 잘하는 애였잖니. 시어머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뒤늦게 자리에 앉으며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헛기침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얘, 너 그 옷차림이 뭐니? 오늘 같은 날 좀 신경 써서 오지 그랬어? 어머님 죄송해요. 가게 일이 늦게 끝나서요. 가게 일? 예, 오늘 같은 날은 좀 쉬면 안 됐니? 시어머니 칠순인데. 시어머니가 옆에 앉은 동창을 돌아보며 혀를 찼습니다. 예, 좀 봐. 며느리한테서 시장 냄새가 진동을 하잖니? 옷은 또 왜 이렇게 촌스러워?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조용히 그어쥐었습니다. 형님, 며느리는 어디 다니고? 시어머니의 동창 한 분이 슬쩍 물었습니다. 뭐, 원래는 대기업 다녔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편하게 놀고 있어.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 요즘 그런 며느리 없는데. 복도 많으셔라. 복이 많긴 뭘 많아. 저것도 남편 등골 빼먹는 재주 하나는 있어서 그렇지. 요새 젊은 것들이 다 그렇잖니?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눈을 흘기며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옆으로 쳐다봤어요. 남편은 물잔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왜? 어머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 좀 말려봐. 에이, 어머니 그냥 하시는 말씀이잖아. 오늘 같은 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저는 로비로 나가 추가 주류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동창들이 술을 계속 요구해서 원래 견적보다 400만 원이 더 나왔죠. 카드를 꺼내 들자 시어머니의 동창 한 분이 로비를 지나가다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 세댁. 계산은 세댁이 하는 거야? 아, 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어디선가 나타나 끼어들었습니다. 얘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 여사, 오해하지 마. 저 카드 우리 아들이 준 거야. 며느리가 그냥 심부름으로 들고 다니면서 자기 것인 양생색을 내는 거지 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정 여사라는 분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법인 카드를 내려다봤어요. 카드 앞면엔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양각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카드를 시어머니의 동창들 앞에 들어 보이려는 순간이었어요. 여보, 잠깐만. 남편이 어느새 옆에 와서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손목이 꺾일 만큼 세게요.
어머니 체면 좀 봐드리자. 응? 남편의 눈빛이 저에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잠시 쳐다보다가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거나.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저는 카드를 지갑에 다시 집어넣고 남편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서 택시를 잡아탔죠. 어디로 가세요? 아무데나요. 기사님이 뒤를 힐끗 돌아보다가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밤 풍경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씻고 나오는데 새벽 1시가 넘어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여보, 왜 먼저 갔어?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알아? 서운?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남편을 마주 봤어요. 당신,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들었어? 안 들었어? 에이, 어머니 그냥 하시는 말씀이잖아. 뭘 그런 걸로 유난을 떨어? 유난? 저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뭐가 아무렇지도 않아? 어머니가 뭐 큰 잘못이라도 하셨어? 노인네 허세 좀 부린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남편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진짜 요새 왜 이래? 옛날엔 안 그랬잖아. 옛날에도 안 그런 적 없어. 참고 산 거야, 나. 참고 산 거? 야, 그럼 뭐 대단한 벼슬이라도 한 거야? 세상 며느리들 다 그러고 살아. 왜 유독 당신만 유난이야? 남편이 저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조용히 쳐다봤어요. 평소엔 보이지 않던 어떤 표정이 그 얼굴에 얹혀 있었죠. 여보, 내일 어머님한테 사과받고 싶어. 나한테 사과? 미쳤어? 어머니가 왜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 오늘 잔치 자리에서 나한테 하신 말씀들 다 사과받고 싶어. 당신 진짜 정신 나갔구나. 됐어. 나 오늘 밖에서 잘 거야. 이런 여자랑 같이 못 자겠다. 남편이 벗어났던 신발을 다시 꿰어 신고 현관문을 쾅 닫으며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소파에 걸터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오늘 낮에 녹음해뒀던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예, 좀 봐. 며느리한테서 시장 냄새가 진동을 하잖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 폴더에 옮겨 저장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서, 그동안 시댁으로 흘러간 자금 내역, 남편의 회사법인 카드 결제 내역까지 하나씩 정리했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리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번에 상담받은 사람인데요. 이혼 소장 준비하려고요. 결심하셨어요? 네.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로 나갔어요. 새벽 시장의 비린내가 오늘따라 유난히 정겨웠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 어제 그거 다 잊자. 노인네가 술김에 좀 그런 거야. 그건 그렇고 세아가,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씀하세요, 어머님. 어제 잔치 온 친구들한테 답례품으로 순금 반지 하나씩 돌리려고 하거든. 예, 500만 원만 아들 몰래 내 통장으로 넣어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미안한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건 못하겠어요. 뭐? 예, 지금 뭐라고 했어? 저 이제 그런 돈 못 드려요. 이것이 정신이 나갔나? 시어미가 부탁을 하는데 감히 어디서? 시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잠시 후 남편의 회사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회사로 전화를 걸어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양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다시 앞치마를 꽉 여몄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주말장을 보러 나온 손님들과 배달 라이더들이 뒤엉켜 가게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포스기 앞에 서서 결제를 도와주는데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사장님, 배달 6건 픽업 나갑니다. 네, 기사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이모님, 갈치조림 3통만 더 포장해 주세요. 알겠어요, 사장님. 주방 이모님이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여기가 그 가게야? 아이고, 냄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결제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녀회장으로 보이는 여자와 동창 2명을 뒤에 달고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4명이 무슨 시찰이라도 나온 것처럼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는 카운터를 돌아나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예, 여기 무슨 냄새가 이렇게 지독하니? 사람이 어떻게 이런 데서 숨을 쉬어? 자기, 진짜 여기가 그 가게 맞아? 아이고, 나 어지러워서 못 있겠네. 부녀회장이 손부채질을 하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가게 안에서 반찬을 고르던 손님 몇 분이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얼른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손님들 계세요. 손님? 이런데도 손님이 오니?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더니 진열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반찬통 뚜껑을 손가락으로 툭툭 밀어냈습니다. 이거 봐, 정여사. 이게 위생이 되겠어? 이런 데서 만든 걸 사람이 어떻게 먹어? 어머, 정말 그러네. 나는 여기 반찬은 돈 줘도 못 먹겠어. 동창 하나가 혀를 끌짓 차며 반찬통을 손끝으로 살짝 밀어냈어요. 반찬통 하나가 진열대 끝으로 밀려나 흔들거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진열대에서 떼어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뭐하긴 뭐해. 내 친구들한테 우리 며느리 일터 구경시켜준다는데 왜? 손님들 다 나가시겠어요. 지금 영업 중이잖아요. 영업? 예, 여기가 무슨 영업하는 데야? 그냥 냄새나는 시장통이지.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더니 마침 갈치를 포장하고 있던 주방 이모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거기 아줌마, 우리 며느리 좀 그만 부려먹어.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으면 될 걸 왜 이런 데서 일을 시켜? 뭐라고요? 주방 이모님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이모님, 잠시만요. 저는 이모님을 진정시키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시 다가갔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진짜 안 돼요.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나가라고? 예,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했니?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녀회장과 동창들도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네, 나가주세요. 여긴 제 가게예요. 제 가게? 예, 이것이 지금 어디서 눈을 부라리며 대들어? 시어머니가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마침 카운터 옆 의자에 걸쳐놨던 앞치마가 시어머니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친정엄마가 마지막까지 두르셨던 그 앞치마였죠. 이 냄새나는 넝맛 쪼가리. 이게 그렇게 소중해?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어요. 어머님, 그거 놓으세요.
놓긴 몰라. 이런 거지 같은 동네에서 누가 사 먹냐. 사람이 먹을 걸 팔아야지. 이런 개돼지도 안 먹을 걸 팔아놓고. 시어머니가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앞치마를 제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앞치마가 제 얼굴에 정통으로 맞고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가게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얼어붙은 채 저를 쳐다봤죠.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앞치마를 주었어요. 낡은 천에 얼룩이 지고 끈이 몇 번이나 꿰매진 그 앞치마를요. 손끝에 닿는 감촉이 마치 엄마의 손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이걸 두르고 새벽마다 시장으로 나가시던 엄마의 모습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 구분 등 굳은 살 박인 손, 갈라진 손톱. 저는 앞치마를 곱게 접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님, 네, 사장님. 손님들 응대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어요. 이모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던진 뒤에도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아주 낮게 깔렸습니다. 저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움찔했어요. 뭐라고 했어? 사실을 말한 거지. 거지 같은 동네요?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사신 이 동네가 거지 같은 동네예요?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부녀회장이 시어머니의 팔꿈치를 살짝 잡아당겼어요. 자기, 우리 그만 나가자. 며느리가 좀 예민한가 봐. 내가 왜 나가? 시어미가 며느리 가게에 온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팔을 뿌리치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저는 카운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가게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딴 게 얼마짜리든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 아파트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 말이에요. 그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님 잘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전화 한 통 걸 거예요. 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죠. 이 며느리가 감히 어디서 눈을 부라리며 대드냐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두어 번 두드려 연락처 하나를 눌렀습니다. 스피커폰 버튼도 함께 눌렀죠. 가게 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요. 어머님 잘 보시고 잘 들으세요. 예, 너 지금. 오늘부로 어머님이 저한테 던진 그 앞치마 값을 어머님 인생 전부로 갚으시게 될 거예요. 가게 안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손님 몇 분이 이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부동산이시죠?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사장님, 저 지금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응시한 채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희 아파트 있잖아요. 103동 1502호요. 아, 네. 그 집이요. 그 집 오늘부로 매물로 내놓을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부녀회장과 동창들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놓치지 않고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시세보다 1억 원 싸게 내놓아 주세요. 1억이나요? 사장님 진심이세요?
진심이에요. 현금으로 전액 결제 가능하고 내일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사람만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타임부터 손님들 모시고 갈게요.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전화를 끊는 순간이었어요. 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카운터로 달려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굴엔 이미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밤 잘 주무세요. 내일 아침이 어머님 인생에서 가장 긴 아침이 될 거예요.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방금까지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부녀회장과 동창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눈만 껌뻑이고 있었죠. 예,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한 거야? 시어머니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짚으며 저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들으신 그대로예요, 어머님. 들은 그대로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산 집을 네가 왜 팔아? 우리 아들이 산 집이요? 저는 잠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웃음이 나오는 대신 목구멍이 딱딱하게 굳더군요. 어머님, 그 집 등기부등본 한 번이라도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등기부등본? 그딴 걸 내가 왜 봐? 우리 아들이 사줬으면 됐지.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103동 1502호요. 그 집 등기부등본에 이름 한 줄 올라가 있어요. 어머님, 아들 이름은 거기 없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거리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냈어요. 뭐라고? 그럼 누구 이름이 있는데? 제 이름이요.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반찬을 고르던 손님들이 이 대화를 놓칠세라 진열대 앞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어요. 부녀회장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동창들 얼굴은 이미 색이 다 빠져 있었죠. 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사준 집이라며? 부녀회장이 조심스레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부녀회장의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정여사, 얘 말 믿지 마. 우리 아들이 산 거야. 우리 아들이. 어머님, 그 집 7억 원짜리예요. 우리 남편 월급으로 그 집이 사질 것 같으세요? 우리 아들이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고 했어. 코인으로 큰 돈 벌었다고.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주식으로 대박이요? 어머님, 우리 남편 월급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새우 32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주식을 얼마나 굴려서 대박이 나겠어요? 거짓말. 얘가 지금 우리 아들 능력을 깎아내리려고 별소리를 다 하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내일 아침에 확인하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등기부등본 원본 가지고 오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다리가 살짝 후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부녀회장이 얼른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자기 앉아. 좀 앉아. 나 안 앉아.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향해 삿대질을 했어요. 너 지금 시어미 흔들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나 여기 앉아서 절대 안 넘어가. 어머님, 그리고 하나 더요. 저는 카운터에 놓인 앞치마 위에 손을 가만히 얹었어요. 매달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200만 원 있죠?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거 우리 남편 월급에서 나가는 돈 아니에요. 우리 반찬가게 법인 계좌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넣어주는 돈이라고 했어. 이체자 이름만 아들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3년 동안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부녀회장과 동창들의 시선이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연민이 아니었어요.
경멸이었죠. 자기 그럼 그동안 자기가 우리한테 자랑하던 거 그거 다. 부녀회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정 여사, 이건 말 믿지 마. 며느리가 시어미 골탕 먹이려고 지금 별소리를 다 하는 거야. 이 김 여사, 이거 좀 심각한데. 우리 그냥 나가자. 동창 한 분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손을 뿌리치며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예, 새아가, 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했든 다 잊자. 응? 화 풀어. 응? 방금까지 저를 이것이라고 부르던 사람의 목소리가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응. 그래, 새아가. 방금까지 이 가게가 거지 같은 동네라고 하셨죠? 그건 내가 실현한 거야. 노망이 나서 그런 거야. 이 거지 같은 동네에서 번 돈으로 어머님 몸에 걸치고 있는 그 진주 목걸이 사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반사적으로 목걸이에 손을 가져갔어요. 어머님 손목에 있는 그 시계, 어머님 입고 계신 그 정장, 어머님이 사시는 그 아파트, 매달 어머님 통장에 들어가는 그 200만 원 다요. 예. 방금 그 전화 한 통으로 어머님이 내일 아침에 돌아갈 집이 없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어요. 부녀회장이 시어머니의 등 뒤로 슬쩍 몸을 뺐습니다. 동창 두 분은 이미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자기, 우리 진짜 가야겠어. 정 여사, 나 좀 도와줘. 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 김 여사, 자기가 알아서 해. 나는 이런 일에 낄 자신이 없네. 부녀회장이 얼른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녀회장을 따라가려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카운터 모서리를 잡았어요. 그 순간 배달 직원 2명이 픽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건장한 배달 직원 하나가 상황을 살피며 물었어요. 기사님, 죄송한데 저분들 좀 밖으로 모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배달 직원들이 시어머니와 부녀회장 일행에게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가 카운터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손 놓으라니까. 어머님, 조용히 나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거예요. 예. 새아가, 나 좀 살려줘. 응? 우리 얘기 좀 하자. 내일 아침 9시요, 어머님. 저는 카운터 위에 놓인 앞치마를 다시 손에 쥐었어요. 내일 아침 9시에 집 보러 사람들 갈 거예요. 짐 정리해 두세요. 예. 시어머니가 목이 찢어져라 저를 불렀지만 배달 직원들이 그대로 시어머니와 일행을 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부녀회장과 동창들은 벌써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죠. 시어머니만 홀로 시장통 한복판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카운터에 두 손을 짚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손이 떨리지 않는 게 저도 신기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주방 이모님이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다가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이모님을 향해 옅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모님. 아이고, 사장님. 사장님 진짜 그동안 얼마나 참으셨어. 나는 다 봤어요. 이모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진열대 앞에 서 있던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 저 노인네가 여기 처음 온 것도 아니에요. 저번에도 와서 트집만 잡고 가더구먼. 사장님 힘내요. 우리 시장 사람들 다 사장님 편이에요. 여기저기서 손뼉 소리가 들려왔어요. 옆 가게 상인의 아저씨도 우리 가게 앞에 서서 엄지를 척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눈이 조금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흘리진 않았습니다. 이모님, 오늘 마감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서요. 어디 가시게요? 변호사님 사무실이요. 아이고, 사장님. 다녀오세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저는 앞치마를 곱게 개어 카운터 밑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가방을 챙겨 가게를 나서는데 시장 골목의 저녁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린내와 참기름 냄새, 간 묻힌 나물 냄새가 뒤섞인 그 공기가 오늘따라 아주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가 곧바로 저를 맞았습니다. 오늘 오시겠다고 미리 말씀 주셨어야죠. 안 그래도 서류 다 준비해뒀어요. 오늘 다 도장 찍고 가려고요. 결심 굳으셨어요? 네. 변호사가 서류철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이혼 소장, 남편 회사로 갈 내용 증명, 시댁 자금 흐름 정리 자료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마지막 페이지에 도장을 찍었어요. 내일 아침에 발송해 드릴게요. 회사 부서장 앞으로 직접 갑니다.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정말 후회 없으시겠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잠시 그 눈을 마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앞치마를 던졌어요. 그것도 제 얼굴에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번호였어요. 저는 화면을 잠시 보다가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오늘 밤은 아주 오랜만에 푹 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하루 물량을 봐놓고 가게에 도착해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포스기를 켜고 진열대에 반찬을 정리하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사장님, 매수 대기자 15명 모여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로 올라갑니다. 저는 문자를 확인하고 조용히 휴대폰을 카운터에 엎어놓았어요. 그 시각 시어머니의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한편 그 시각 시어머니의 아파트 15층에서는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늦잠을 자다가 초인종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어요. 잠옷바람에 머리는 부스스한 채로 현관까지 나왔죠. 누구세요? 지금 이 시간에 누가 남의 집에?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현관 밖 복도에 사람 10댓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손에 서류 봉투와 두툼한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는 부동산 사장님이 명함을 내밀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동산? 여긴 우리 아들 집인데 부동산이 왜 와요? 지금 남의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에 힘을 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모님, 이 집 어제 매물로 나온 거 아시죠? 어제 소유주분이 저희한테 직접 전화 주셨어요. 소유주라니 누구요? 우리 아들이 뭘 어쨌다고요? 아드님이 아니고요. 이 집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이요. 부동산 사장님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시어머니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빨간 도장이 찍힌 원본이었죠. 사모님, 여기 이름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안경도 안 낀 채로 눈을 가늘게 뜨고 종이 위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소유주 칸에 딱 한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게 뭐예요? 이건 뭐 다른 집 등기부등본 아니에요? 사모님, 집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백삼동 1502호 맞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종이를 든 팔이 자꾸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나한테 사준 집인데. 사모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대기자분들이 집 좀 봐야 하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이 옆으로 살짝 비켜서며 매수 대기자들을 향해 손짓했어요. 사람들이 신발도 벗지 않고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를 들어와요? 이거 우리 아들 집이에요. 우리 아들 집. 시어머니가 몸으로 현관을 막아섰지만 사람들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아유, 아주머니. 좀 비켜주세요. 저희 어제 밤새 대출 알아보고 왔어요. 4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툭 밀며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50대 남자, 30대 부부, 60대 부부가 줄줄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어머, 여기 채광 진짜 좋다. 여보, 이 집 진짜 시세보다 1억이나 싼 거 맞아? 이 정도면 이따 계약금 넣어야지. 다른 사람이 채가면 어떡해. 화장실 수압 좀 확인해 봐요. 안방 화장실 먼저요. 30대 부부가 안방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뒤를 쫓아가려다가 다른 매수자에게 밀려 신발장 앞에 주저앉았어요. 이봐요. 이 사람들 내 집에서 나가요. 우리 아들 오면 다 신고할 거야. 시어머니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는 가는데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시각 남편은 회사 임원들과 골프장에 나가 있었고 휴대폰은 골프카트에 두고 필드로 나간 상태였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들아, 좀 받아. 좀 받아라.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매수자들은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안방 침대 이거 그대로 두고 가시는 거예요? 아휴, 이 화장대 우리 딸이 좋아하겠다. 이거 포함이에요? 싱크대 상태 좀 봐봐. 뭐 별로 안 썼네. 매수자들이 시어머니가 있는지 없는지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떠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신발장 앞에 주저앉은 채로 그 광경을 멍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복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웬 소란인가 싶어 구경하러 나온 거였죠. 어머, 김 여사네 집 아니야? 무슨 일이야? 같은 라인 이웃이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나와 문 앞을 기웃거렸어요. 그 뒤로 어제 반찬 가게에 함께 왔던 부녀회장까지 얼굴을 내밀었죠. 자기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 다 뭐야? 부녀회장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할 정신이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아들 집 진짜 며느리 집이었어? 부녀회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부녀회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정 여사,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응? 아이고, 자기. 나는 이 일에 못 낀다니까. 어제도 그랬잖아. 부녀회장이 얼른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 옆에서 같은 라인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 아들 자랑하던 거 다 뭐야? 부녀회에서 그렇게 감투 쓰고 다니더니 아유, 창피해서 어떡해. 저 부녀회장 자리도 이제 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이웃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시어머니를 힐끗거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더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안방에서는 30대 부부가 침대에 잠깐 걸터앉아 매트리스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죠. 여보, 이 매트리스도 괜찮은데? 이대로 우리가 좀 쓰다가 바꾸면 되겠어. 이 침구는 새로 사자.
좀 오래된 것 같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자신이 매일 잠자던 침대에 낯선 사람들이 걸터 앉아 있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매수자들을 하나하나 응대하다가 시계를 보고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지금 저 30대 부부분이 계약금 넣으시겠다고 해요. 오늘 오후에 잔금까지 다 치르시겠다고 하시고요. 뭐라고요? 계약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제 소유주분 지시가 그랬거든요. 오늘 당일 계약, 내일 오전까지 짐 빼주시는 조건으로요. 오늘 계약? 내일 짐 빼요? 여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부동산 사장님이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사무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모님, 저는 소유주분 지시대로 움직여야 해서요. 죄송해요. 소유주? 그 소유주가 며느리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네. 사모님이 며느님이랑 얘기 좀 해보세요. 저는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다시 매수자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30대 부부가 서류 봉투에서 계약금 봉투를 꺼내 부동산 사장님에게 내밀었습니다. 현금 다발이 시어머니의 눈앞에서 부동산 사장님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럼 사모님, 내일 오전까지 짐 다 빼주셔야 해요. 아셨죠? 저기,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뭐라도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매수자들은 이미 만족스러운 얼굴로 집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이웃들도 하나둘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요. 부동산 사장님은 부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텅 빈 거실에 시어머니만 홀로 남았습니다. 잠옷바람에 머리는 산발이고 눈물은 얼굴에 얼룩을 만들었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신호만 갔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저는 그 시각 가게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에 시어머니 이름이 계속 떴지만 저는 그저 무음으로 돌려놓았죠. 포스기 앞에 서서 단골 아주머니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갈치조림이랑 명란젓이랑 하나씩 주세요. 네, 어머님. 오늘 갈치가 아주 실해요. 어머, 사장님. 그 얘기 들었어요. 어제 시장 바닥에서 아주 시원한 판이 벌어졌다면서요? 아유, 어머님. 그런 얘긴 그만하세요. 저는 웃음을 지으며 반찬을 봉지에 담았어요. 휴대폰이 카운터 위에서 진동하며 계속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이름이 12번째로 찍혀 있었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가게에서 점심 손님을 다 보내고 나니 오후 2시가 넘었어요. 저는 잠시 카운터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보니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이름으로만 47통, 낯선 번호로 8통이었죠. 문자도 수십 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새아가,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어머니가 잘못했다. 한 번만 받아오. 제발 살려다오. 저는 문자를 한번 훑어보고 다시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주방 이모님이 옆에서 저를 힐끔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저 괜찮아요, 이모님. 진짜로요. 아이고, 사장님 담이 크시네. 나 같으면 저 진동 소리에 벌써 심장이 벌렁거려서 못 있었을 텐데. 이모님이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웃으셨어요. 저도 옅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 유리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남편이 골프복 차림 그대로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놀란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카운터 앞으로 오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저의 바지춤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한 번만. 이거 나. 못 나. 놓으면 당신 나 안 볼 거잖아. 남편이 바지춤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콧물을 훌쩍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어제까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 지르던 그 얼굴이 맞나 싶었죠. 여보, 나 진짜 몰랐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응? 뭘 몰라? 어머니가 지금 아파트에서 쫓겨나신다고. 여보, 우리 어머니 좀 봐줘. 응?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가 어제 우리 가게 와서 나한테 앞치마 던진 그 어머니야? 남편이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뻐끔거렸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바지춤에서 떼어내려 했지만 남편은 더욱 힘을 주어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정신이 잠깐 나가서 그러신 거야. 노망이 나신 거지. 우리가 이해해야지 어떡하겠어. 이해? 여보, 지금 이 얘기를 진심으로 하는 거야? 진심이지. 어머니잖아. 우리 어머니잖아. 당신 어머니지. 내 어머니 아니야. 저는 남편의 손을 발로 슬쩍 밀어냈어요. 남편이 그 힘에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 몇 분이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여보, 사람들 다 보잖아. 좀 조용히 얘기하자. 응? 조용히? 어제 어머님이 우리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나한테 앞치마 던지실 때는 왜 조용히 하란 말 안 했어? 그건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지. 이제 와서 어머님이 잘못하셨다고? 저는 실수가 나왔어요. 남편이 바닥에 앉은 채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그리고 나 여기 오는 길에 회사에서 전화 받았어. 부서장님이 나 좀 보자고 하시더라. 무슨 내용 증명이 왔다고. 응, 그거 내가 보낸 거야. 내가 보낸 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회사 법인 카드처럼 들고 다닌 그 카드. 사실 우리 반찬 가게 법인 카드였잖아. 그거 회사 임원들 앞에서 결제한 내역 다 정리해서 보냈어.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여보, 그러면 나 회사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얼굴 들고 다닐 일 없을 테니까. 뭐? 이혼 소장도 같이 보냈어. 회사 부서장님한테 사본으로. 오늘 오후에 도착할 거야. 남편이 다시 무릎을 꿇더니 이번엔 두 손을 싹싹 비볐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응? 이혼은 안 돼. 이혼은 진짜 안 돼. 여보, 나는 이혼 말고는 답이 없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것도 내 잘못이고 회사에서 허세 부린 것도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그래, 다 당신 잘못이야. 그러니까 봐줘. 한 번만 봐줘. 저는 남편의 얼굴을 조용히 내려다봤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비벼대는 이 남자를 저는 남편이라고 부르며 살아왔죠. 갑자기 그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때 가게 유리문이 다시 열리며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퀭한 얼굴에 잠옷 위에 코트 하나만 걸친 채였어요. 머리는 여전히 산발이었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있었죠. 새아가. 시어머니가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와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어요.
남편 옆에 나란히 엎드리며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세아가, 이 어미가 잘못했다. 어미가 노망이 났어.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니, 못 일어나? 새아가가 용서할 때까지 못 일어나? 시어머니가 시장통 바닥에 이마를 대고 두 손을 싹싹 비볐어요. 어제까지 이 시장통을 거지 같은 동네라고 부르던 사람이 지금 그 시장통 바닥에 이마를 찍고 있었죠. 가게 안 손님들은 이 광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다. 이 어미가 눈이 삐어서 우리 며느리 진가를 몰라봤어. 이 황금알을 낳는 며느리를 어미가 몰라봤다. 어머님, 응, 며느라가. 왜, 뭐든지 말해봐라. 어제 저한테 던지신 그 앞치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그거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두르셨던 거예요. 몰랐다.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하시니 다행이에요. 알고 그러셨으면 저는 진짜 어머님 얼굴 두 번 다시 안 볼 뻔했어요. 세아가, 그러니까 이 어미가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야. 응?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응? 어머님, 저는 내일 아침까지 어머님이 짐 빼시길 기다릴 거예요. 시어머니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그렇게 며느리한테 나쁘게 안 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잖아. 뭐라고? 지금 어미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회사, 내 인생, 내 결혼.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놈의 허영심 때문에. 남편이 시어머니의 코트 자락을 잡아 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몸을 휘청거리며 바닥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이놈아, 어미가 지금 내 편이 되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어쨌다고. 엄마 때문이야. 다 엄마 때문이라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가게 밖으로 도망치듯 뛰쳐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은 채로 아들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시장통을 갈랐어요. 저는 그 광경을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방금까지 서로를 위해 목숨이라도 걸 것처럼 굴던 모자가 위기가 닥치자마자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등을 돌리는 모습이었죠.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은 채로 저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세아가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디로 가라고. 어머님, 저는 카운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아침 9시요. 짐 빼주세요. 세아가. 시어머니가 절규했지만 저는 카운터 뒤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예정된 서류들 오늘 다 발송해 주세요. 남편 회사, 시댁 주소 다요. 네, 사장님. 오늘 안으로 발송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손님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들, 죄송해요. 소란스러워서요. 아유, 사장님. 우리는 진짜 오늘 시원한 판을 본 거예요. 사장님 힘내세요. 여기 시장 사람들 다 사장님 편이에요. 단골 아주머니들이 손뼉을. 이혼 소장과 내용 증명이 송달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아파트에서 짐을 뺐어요. 매수자가 낸 계약금이 저에게 입금되고 며칠 뒤 잔금까지 전액 현금으로 들어왔죠. 매매는 예정대로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요. 등기 이전이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는 결국 살던 짐을 다 꾸려 도시 외곽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장님, 그 시어머님 어디로 가셨대요? 주방 이모님이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외곽에 낡은 반지하 월세방 하나 얻으셨대요. 어머, 반지하요? 네. 평생 냄새난다며 무시하시던 그런 동네요. 이모님이 혀를 끌듯 차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아무 감정도 없이 그 얘기를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법인 카드처럼 들고 다닌 그 카드가 실제로는 아내의 반찬가게 법인 카드였다는 소식이 회사 안에 쫙 퍼졌거든요. 임원들 앞에서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던 그 모습들이 다 웃음거리가 됐죠. 남편은 결국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고 하더군요. 이혼 조정 자리에서 남편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재산 분할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서류를 뒤졌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판사님, 이 아파트 결제 내역이랑 계좌 이체 기록이에요. 전부 제 명의로 진행된 거예요. 저는 서류철을 조정위원 앞에 조용히 내밀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눈만 껌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 반찬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친정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이라 남편 명의는 애초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 서류들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안경을 고쳐 썼어요. 남편이 옆에서 슬쩍 저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여보, 나 진짜 이대로 빈털털이 되면 어떻게 살아? 응? 당신이 알아서 살아야지. 여보, 진짜 한 번만 봐줘.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잘할게. 응? 이제 여보 아니야. 그쪽이라고 불러줄까?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조정위원이 헛기침을 하며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다시 붙잡았어요. 여보, 그럼 이제 나 어떻게 해? 어머니는 어떻게? 그쪽 어머니잖아. 그쪽이 알아서 해. 이런 매정한 사람이 어디 있어. 3년을 같이 살았는데. 3년 동안 그쪽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며칠 뒤부터였어요. 가게로 시어머니의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주소로 찍힌 편지 봉투가 하루에 2통씩 도착했어요. 저는 편지 봉투를 뜯지 않고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렸습니다. 한 통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사장님, 편지 또 왔어요. 주방 이모님이 편지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저는 봉투를 받자마자 뒤편 쓰레기통에 그대로 던져 넣었습니다. 이모님, 앞으로 편지 오면 그냥 저기 버려주세요. 아이고, 사장님. 그래도 되겠어요? 괜찮아요, 이모님. 이모님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웃으며 앞치마를 다시 여몄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저는 가게 마감을 하고 친정엄마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집 거실 한쪽에 놓아둔 작은 액자였습니다.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에서 활짝 웃고 계신 사진이었죠. 엄마. 저는 사진을 손끝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참아온 눈물이었죠. 엄마, 나 잘 지켰어. 엄마 가게, 엄마 앞치마, 다 잘 지켰어. 엄마가 30년 동안 새벽마다 나가서 번 그 돈, 저 사람들한테 한 푼도 더 안 뺏겼어. 저는 사진 앞에 잠시 이마를 대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로 살아볼게.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손님한테 정직하게, 재료 아끼지 말고 정성껏, 엄마 이름 부끄럽지 않게 살게.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그 뒤로 가게는 놀랄 만큼 잘 되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저를 응원한다며 자기 손님들한테 우리 가게를 소개해줬고 단골 손님들은 단체 주문을 넣어주셨죠. 동네에 소문이 쫙 나면서 배달앱 지역 1위에 올랐고 매일 매출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 얼마나 나왔어요? 주방 이모님이 궁금하다는 듯이 물으셨어요. 이모님, 지난달보다 40% 넘게 올랐어요. 어머, 진짜요? 사장님, 대박 났네요. 이모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사님들 덕분이고요. 저는 웃으며 이모님한테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이모님 특별 상여금이에요. 이번 달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 사장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모님이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배달 기사님들과 다른 직원분들에게도 상여금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쏟아붓던 그 돈을 이제는 저를 진짜로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돌리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랐어요. 2달쯤 뒤 지자체 매거진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역 상권을 이끄는 청년 사업가로 소개하고 싶다고요. 사장님, 잠시 옆에 좀 서주시겠어요? 사진 몇 장 찍을게요. 기자님이 카메라를 들고 저를 향해 손짓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친정엄마가 쓰시던 그 낡은 앞치마였죠. 사장님, 반찬 가게를 이렇게 크게 키우신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엄마가 하시던 대로 한 거예요. 어머님 얘기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엄마는 30년 동안 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손님 한 분 한 분 다 이름 외우고 계셨어요. 그 정성이 이 가게의 뿌리인 거네요. 네. 저는 그냥 엄마가 남기신 그 뿌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기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카운터 위에 놓인 앞치마를 손에 쥐었어요. 이 앞치마요. 우리 엄마가 마지막까지 두르셨던 거예요. 어머, 정말요? 네. 저는 이 앞치마에 밴 반찬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향수라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 엄마가 저한테 물려주신 훈장이에요. 기자님이 감동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몇 번 울렸습니다. 사장님, 이 사진 정말 잘 나올 것 같아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님이 돌아간 뒤 저는 가게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어요. 시장 골목에서 익숙한 냄새들이 훅 밀려왔죠. 생선 굽는 냄새, 참기름 냄새, 김치 담그는 냄새, 튀김 냄새. 그 냄새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정겨웠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낯익은 실루엣이 시장 골목 저 끝에서 어른거리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였죠. 저는 잠깐 그쪽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골목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마 저를 보러 왔다가 말을 걸 용기가 없어 돌아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게 문을 닫았어요. 카운터에 앉아 오늘 하루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매출 정산이 끝나자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터 위에 놓인 앞치마를 곱게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가게를 나오며 셔터를 내렸습니다. 셔터 위엔 엄마가 쓰시던 그 오래된 간판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새 간판으로 바꾸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이 간판을 그대로 두기로 했죠. 엄마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었으니까요. 시장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새벽부터 하루가 참 길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통장으로 몰래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이 삶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구나 싶었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엔 시장에 나갈 거예요. 갈치를 고르고, 물을 다듬고, 김치를 담그고, 손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외우겠죠. 엄마가 30년 동안 하신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잠깐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가 시장 골목 위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향해 조용히 웃어 보였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시던 친정 엄마의 구분 등, 그리고 그 등 뒤에서 억척스럽게 자란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겐 낡은 앞치마 한 장이 그저 냄새나는 넝마 쪼가리로 보였겠지만, 딸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훈장이었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오늘의 주인공은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의 무게, 어머니가 물려주신 자부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용기 말이에요. 체면과 허영에 눈이 멀어 진짜 소중한 것을 발밑에 두고 짓밟았던 사람들의 끝이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함께 지켜봤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치마의 냄새를 훈장처럼 여기며 다시 새벽을 여는 오늘의 주인공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건네주고 싶으신가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분명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